각 지역마다 특산품을 이용한 전략식품 육성을 위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 성과와 지역 업체 간 연계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한폭탄으로 꼽히는 첨단 무기 비격진 천레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이 고창에서 열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정읍시 의회는 명칭 변경은 많은 혼란을 초래한다며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을철 낮 시간 기온이 높아 조리한 음식을 장시간 상온에 보관하면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육류는 75도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복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각 지역마다 특산품을 이용한 전략식품 육성을 위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를 지역민들과 공유해 소득 창출까지 이어진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임실 지역의 경우 치즈와 식품연구소가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구 성과와 지역 업체 간 연계를 통한 지역민 소득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 지역에 위치한 재단법인 임실치즈앤 식품연구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최근 지역 전략식품 육성 사업을 통해 임실 지역 옷을 활용한 막걸리와 장류 상품을 개발하는 등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운영 실태가 방만하고 연구 성과와 지역 업체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외연 확장을 좀 해서 치즈뿐만 아니고 식품도 더 개발비를 확충해가지고 연구원들이 활성화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개발된 특허품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을 해가지고 소득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소 인력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임실군 측은 비슷한 규모의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와 진안 홍삼연구소에 비해 정원수는 적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연구 성과를 지역업체나 지역민들과 연계를 통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치즈식품연구소에서는 치즈와 그다음에 지역 향토 상품들을 명품화하는 그런 기능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은 또 적다고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조직은 아니다. 여기 이제 치즈 기능 외에 식품 기능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요즘 좀 뜨고 있는 옷이라든지 독칼, 엉겅퀴 이런 기능성 식품들에 대한 연구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일정 수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기술 지원하고 상품화를 지원하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산품 연구 개발을 통해 지역 식품 산업을 한 단계씩 도약시키고 있는 식품연구소. 연구 성과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과 연계를 통한 소득 창출 확대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장성군은 용역까지 맡기며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을 바꾸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정읍시는 장성군의 명칭 변경 시도에 대해 일단은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달리 정읍시 의회는 명칭 변경은 많은 혼란을 초래한다며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장성군은 40년 전인 1979년부터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 변경을 주장했습니다. 주장의 주된 근거 가운데 하나가 내장산 국립공원의 지리적 위치입니다. 내장산 국립공원은 3개 시군이 맞닿아 있습니다. 전체 면적 약 81제곱킬로미터 가운데 정읍시가 46%, 장성군이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은 내장산의 이름을 백암산을 붙여 내장산 백암산 국립공원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은 명칭 변경이 안 된다면 국립공원 분리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선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주민도 오나고 계셨고 이거 이제 다시 한번 하려고 이제 한 겁니다. 정읍시 의회는 장성군의 명칭 변경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은 많은 국민이 인정하는 고유 명사이고 만약 명칭 변경이 된다면 혼동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명칭 변경은 각종 축제나 일확시설 등의 혼동을 줄 수 있으며 도로교통 표지판이나 지명 표기, 인쇄물 등 교체 비용 역시 무시 못할 낭비 요인이 발생할 것입니다. 장성군은 용역조사와 시민 설문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환경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명칭 변경이 공식적으로 전달되면 환경부가 주관하는 주민공청회와 현장 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선선한 가을이 되면서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야외 활동을 하면서 집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거나 바깥에서 사 드실 때 식중독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낮에는 기온이 높아 조리한 음식을 장시간 상온에 보관하면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 조리 전후로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는 75도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부안군 보건소는 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근로자의 인권은 작업 환경과 상관없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데요. 부안해양경찰이 해양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선원을 상대로 한 폭언과 폭행, 임금갈취, 강제 승선 등입니다. 해경은 다음 달 28일까지 도서지역 양식장이나 염전, 항포구에 형사기동정과 파출소 인원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하늘이 우리나라를 복되게 해 옛날에 없던 병기를 주었다. 임진왜란의 원인과 실상을 기록한 책 징비록에 비격지천례를 가리켜 표현한 건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시한폭탄으로 꼽히는 첨단무기 비격진천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려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둥그런 포탄이 적진을 파고들더니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수백 개의 파편은 사방으로 날아가 외구를 쓰러뜨립니다. 임진왜란 때 등장한 조선의 독창적인 귀신폭탄 비격진천례입니다. 무쇠로 만든 탄알 속에 화약과 쇠조각을 넣고 폭발 시간 조절 장치까지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시한폭탄입니다. 임진왜란 때 당시 사용되었던 무기로 무쇠로 만든 탄환 속에 쇠조각이랑 화약을 넣고 시간 조절 장치를 장착한 당시의 최첨단 무기입니다. 평균적으로 지름 19cm에 무게는 17kg 정도. 당시 명나라와 일본도 몰랐던 비밀 병기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신기해요. 비격진천례와 발사도구인 화포, 완구, 고문서와 같은 유물 수십 점도 전시됐습니다. 3D 스캐너와 프린트 장비를 활용한 보건품과 대형 모니터는 관람객의 몰입도를 높입니다. 조선시대 무기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조선시대 무기가 아직 남아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지난해 고창의 무장현 관아와 읍성에서 찾아낸 비격진천례는 무려 11점. 이전까지 확인된 5점보다 2배 넘게 나왔고 보다 온전한 형태로 발굴돼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별전이 열리는 동안 비격진천례의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밀하게 조선의 과학기술을 입증할 수 있는 재미있는 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병기사에서 획기적인 유물로 평가받는 비격진천례. 12월 말까지 이어지는 특별전도 흥미롭지만 비격진천례가 무더기로 발견된 무장읍성도 둘러보시면 의미를 더할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포스트 차이나로 각광받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 시장인데요. 남원 지역 한 화장품 업체가 지속적으로 베트남 뷰티 시장에 정성을 쏟아온 결과 100만 불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남원시는 우수 화장품 생산 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원스킨 화장품이
베트남 반풍 트레이딩사와 5년간 100만 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스킨 화장품은 자체 개발한 브랜드 엘라뷰티로 최근 미국에 38종 12만 개를 수출하고 러시아와 유럽 시장 진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을 포함해 37종의 화장품을 생산해 올해 12월 미백 크림과 메이크업 제품을 베트남 TV 홈쇼핑을 통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대중적인 제품들을 연구 개발을 해서 베트남 현지 여성들한테 맞는 화장품들을 기획 개발해서 수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실군이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했습니다. 할인율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임실사랑 상품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액면금액 할인율을 5%에서 8%까지 인상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군의회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명절 등 특정 기간 할인율을 1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군은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8월 29일 입법 예고한 후 의회 심의를 완료함에 따라 내달 1일에 맞춰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2년 6월부터 발행한 임실사랑 상품권은 현재까지 50억 원을 발행 운영 중이며 만원권과 5천원권, 2천원권 등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실사랑 상품권 판매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가을철 농촌 폐비닐 등 폐기물 소각으로 인해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안군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쓰레기 투기와 소각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오는 12월 15일까지 상습민원 발생 지역과 건설 공사장 등을 중심으로 1개 반 2명 규모로 기동반을 구성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속 내용으로는 논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쓰레기 소각행위와 신고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 투기 등입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즉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뚝 떨어지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에는 1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양호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 주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항해하기 적합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해상의 물결은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로 호흡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고요. 개인 위생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을 단풍 사진 댓글 이벤트. 알록달록 가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예쁜 사진을 페이스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